자,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의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보통신 기술 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단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이제 몇 쪽을 보면 되냐면요. 181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앞서서 지난번 했던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말이 뭔지, 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을 우리가 5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 5가지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 기술이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양한 정보, 장치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저장해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통신 기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저장하는 기능인데 우리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저장하면서 또 이런 정보들을 또 생산하고 또 다르게 가공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정보의 전달 방법과 제공 형태가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의 전달 방법은 왜 다양하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쓰는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영상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첫 번째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 잘 보시면 생각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해당되는 내용을 쓰고 싶다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는 뭡니까? 써가지고 그 내용을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다시 해당되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또 미국에서 그거를 해당되는 전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냐면 이메일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하니까 뭡니까? 그냥 내가 오늘 저녁에 쓰고 나면 며칠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시간의 관계 구여 거의 없이 그렇게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했고요.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업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3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의 대부분도 많이 이걸로서 변화가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 것들은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이용해서 많이 돈을 벌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빌 게이츠라든가 뭐 저커버거라든지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산업인 아마존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그 유통기업인 알라바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이 특성치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 요즘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 정보통신 기술에 이용해서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로 봅니다. 또 이거는 네 번째 뭐냐면 약속된 신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신호 체계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돼 있는 형태로 무절제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나름대로 이 통신 기술에서도 나름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은 일정한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기술들하고 융합해서 발달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4차 산업혁명을 융합기술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융합기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정보통신 기술인데 결국 이 정보통신 기술도 다른 기술들하고 우리가 이거 정보통신 기술 말고 있었죠.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송기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기술들하고 서로 융합해서 발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이거 말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건 뭐라고 하냐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이 정보통신 기술들은 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쭉 설명하면서 정보통신 기술 6가지의 부분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작은 통신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이나 신문, 이런 기사 등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문자, 도표, 사진 등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팩시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 하나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미래는 지금의 정보통신기기 기기보다도 얼마나 더 편리하게 발달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도 많이 편리해졌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는 좀 더 소형화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건데요. 그 한 가지 예로 뭐냐면 선생님은요.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발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몸 안에 이제 부착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따로 스마트폰을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몸에 부착된 이런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보고 데이터를 받아보고 정보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지 않겠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겠는데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소형화될 거고요. 또 소형화 추세를 또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휴대하지 않고도 없이도 필요할 때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거를 한번 선생님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 기술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정보통신 기술은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우리 전 분야에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은행에 가려면 은행 시간을 문 열어있는 시간을 맞춰서 갔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다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집에 있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받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사회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이제는 직장을 직접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집에서 근무하는 이런 재택근무 형태를 많이 띠기도 하고 요즘에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1인 크레이트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집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이런 사람 돈 많이 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연소득이 뭐 수억에 해당되는 억대 연봉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거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이 정보통신기술이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우리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IoT라고 그러죠. LOT라고 그런가요? Think of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끼리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사물과 사물끼리 또 사람과 사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요. 빅데이터. 그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재창출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정보를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통신 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통신 기술이요. 자, 여기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사물과 사람,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끼리 이게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하게 데이터만 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규모로 만들어진 정보, 문자나 숫자나 영상, 음성 등을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형태를 다시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형태의 우리가 데이터로 재강호를 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가상현실, 우리가 VR이라고 이게 많이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AR이라고 하죠. AR 증강현실. 그다음 또 이거 말고도 각종 통신 기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냐면 통신 장비 기술이 1G에서 1제너레이션에서부터 지금 5G까지 발달을 했죠. 이런 기술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돼서 발달되는지를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기술들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발달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똑똑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팩토리라는 것은 공장이죠. 공장인데 어떤 공장입니까? 똑똑한 공장이에요. 똑똑한 공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스스로 제조 공장이 모든 것들을 지가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상태의 공장을 우리가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유교량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교량인데 교량은 어떤 기술입니까? 그렇죠. 건설 기술입니다. 건설 기술인데 유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천대교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인천국제공항을 가다 보면 인천대교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거의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다음에 안개도 많이 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설치했냐면요.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바닥이 얼게 되면 그 얼어 있는 바닥을 녹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줘가지고 그 도로교통을 서로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천 국제공항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인천 교량에 중간에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이게 그 교량에서 사고 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유교랑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천대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무인정찰기라든지 뭐냐면 이거는 정찰기는 뭡니까? 이것들은 수송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정보통신기술이 가미가 돼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송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통신기술이 옛날에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큰 역할에 요즘에 거꾸로 이제 뭐냐면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면 될 것 같고요. 유 헬스케어라는 게 있어요. 유 헬스케어라는 건 뭐냐면 헬스케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패치 같은 걸 단다든지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같은 사람 심장 이렇게 안에 있는 모타 같은 걸 다른 또 몸에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심장이 갑자기 안 뛸 때는 뭡니까? 그것이 그 심장을 충격을 해줘요. 그래서 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게 뭐냐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바로 근처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119를 알려줘 가지고 연락이 돼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유헬스케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통신 기술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멀리서 사진을 찍어갖고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 사실 불가능 어려웠던 건데 이거에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 다른 말로 뭐냐면 세계화의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뭐냐면 이 정보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정보를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필요한 정보로 우리가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모든 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정보 형태로 만들어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공유가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자유롭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제는 뭐냐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런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내가 찾아서 나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이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몰라서 뭐를 못한다 하는 시대는 지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정보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형태로 많이 발달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말 들어봤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그런 사정이 아니겠냐. 이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꿔놓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달 과정을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을 학자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4단계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4단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교과서 위주로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설명하면서 5단계로 구분했던 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자, 문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해서 이 선생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인데 문자와 인쇄술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온전하게 보관하고 제3자 아니면 100년, 200년, 수천 년 후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기억의 한계성들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문자고, 그 다음에 그 문자들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의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의 정보통신 기술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자는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 인류사의 발전에 인간과 동물의 가장 차별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자가 아니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인쇄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대량으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쇄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로 했어요. 야, 저쪽으로 가. 내가 토끼 잡았잖아. 하고, 그래, 오늘 저녁거리 해결됐네. 하고, 저쪽 가서 우리 구워 먹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입으로 내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를 이제는 뭐냐면 문자 형태로 발달한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만드는 게 이제 최초의 문자인 이 서령 문자죠. 문자의 발명으로 정보의 기록과 저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이네요. 이런 것들로 인쇄를 해가지고 만약에 만들어 보니까 이것들을 그러한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중요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이런 지식의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뭐냐면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이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4단계로 구분한다면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이. 자, 전기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런 이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전기를 발명을 하니까 이 전기를 이용해서 통신 기술에 적용해서 만들었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어떤 거냐면요. 전기를 이용하는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정보의 전달 속도를 굉장히 크게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또 정보 전달 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어떤 거를 찍어내고 어떤 거를 전달하고 문자로 전달하고 갖다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전신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전신기로 모스의 이제 전신기 부호를 이용해가지고요. 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전신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호를 멀리 떨어진 사람도 그 보도로 모스 부호를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그거를 글자 형태로 바꿔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바꿔서 우리가 썼던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전신기라고 해서 전보 같은 것들로 썼던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전신기였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기입니다. 직접 소리를 듣고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화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것들을 먼 곳까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뭐냐면 유선 전화기 같고요. 그 이후에 뭐냐면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무선으로 전신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모스의 전신기는 유선입니다. 선이 딸려 있어요. 선이 없이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무선 전신기를 발명함으로 해서 뭐냐면 선박이라든지 이동 중에 있는 기차나 이런 것들이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무선 전신기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 왔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당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2단계의 전기를 이용한 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를 보면요, 방송통신과 유성통신이 많이 발달한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게 등장을 했어요. 이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음성과 영상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달을 했다는 거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이라는 거 뭐냐면 그 윈공위성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윈공위성에 쏘아 올리면 윈공위성이 다시 필요한 곳에다가 이거를 데이터를 뿌려가지고 필요한 음성이나 영상들을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위성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국가 간의 통신 같은 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건 라디오고요. 이건 최초의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TV 조만한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뭡니까? 그렇죠. 진공관 컴퓨터인 애니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해서 뭐냐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졌고요. 자, 이번 세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인공위성입니다. 위성, 위성 통신을 그래서 위성 중계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통신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여기서 받고 해당 데이터를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이 위성통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되니까 거리나 지형의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해서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요 약간의 그 뭐 굉장히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하고 B라는 곳에서 받아갖고 이용하는 것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TV에 보면 위성통신을 연결해서 자 뉴욕에 있는 우리 뭐 무슨 기자 보세요.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컴퓨터와 이동정보통신의 기술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통신 기술이 인터넷하고 이동통신 기술, 요즘에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5G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얼만큼 더 빨리 이것들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냐, 얼마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5G라고 그래가지고 5 제너레이션이라고 5세대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대량의 정보를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옛날에 썼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오기 전에 썼던 그 3G라든지 4G를 쓰다가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5를 쓰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개인용 컴퓨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면서 정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자, 이동전화기죠. 뭡니까? 최초의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무전기처럼 생겼네요.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동통신들이 이거니까 이제는 뭡니까? 집안에 이제 전화기도 많이 없어지면서 이동통신 기술이 더 빨리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전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팀 버러스리라는 사람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토콜을 만든 것들을 자기가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써.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접근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인터넷이 없는 상황이라면 거의 일상이 좀 어려울 정도로까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뀌고 우리 세상을 바뀐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정보통신 기술의 이 발달에 대한 부분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은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어떻게 그쵸 융합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이 빠르게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거냐 하고 물어봤네요. 자, 어떤 겁니까? 위성통신입니까? 유선전화기입니까? 무선전신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유선전신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유선전신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선전화기, 그 다음에 무선전신기 이런 순서로 진행됐었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기 설명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것이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비쿼터스의 확장된 개념으로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를 사람들의 개입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기술.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기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 LOT라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사물 인터넷.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20년 전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현재 우리 생활과 비교를 해봐가지고요. 비교해보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정보통신이 어떻게 발달할지를 부분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학습, 그 다음에 로봇 도우미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의료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그죠? 집에서 일하는 거, 각종 가정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강제라든지 이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거냐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그림을 보고 현재 이루어진 기술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 집안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학습, 그 다음에 재택근무, 원격 의료 시스템. 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 자동화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은행, 뭐 이런 것들 요즘에 현금 입출금 은행에 가서 하지 않고 은행기 앞에 있는 그 단말기 있죠? 거기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본 중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보자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아직 쭉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직 로봇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것들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로봇이 어떤 겁니까? 와가지고 이제 또 직접 서빙하는 뭐 커피 타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지금 앞으로 좀 많이 좀 변화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1인 크리에이터 부분. 1인이 집안에서 이렇게 창업하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들이 많은 분야에서 개발되고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아직도 좀 덜 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년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20년 후에는 지난번에 저 이 시간 처음이 되겠지만 3차원으로 3D로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홀로그래피 기술들. 근데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적용한 홀로폰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이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이제 붙여가지고 있어갖고 붙이든지 이렇게 다 붙여갖고 있고 그것들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겠냐. 이거는 선생님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스님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더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단원에 대한 부분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보통신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